첫 번째 질문에 답을 말하고 오답에 대한 벌칙과 벌칙보다 더 소름 끼치는 소원의 시간이 끝난 후 진행자는 바로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 벌칙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정신을 잃거나 숨을 쉬지 않았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코의 성사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 중 가장 큰 죄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니 이번 제한 시간은 1시간입니다. 모두들 행운을 빌겠습니다. 진행자가 사라지자 또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아니, 이번엔 조금 달랐다. 너무 큰 고통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고통받는 신음소리와 그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며 그들의 신체를 씹고 있는 소리가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이 울렁거렸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이 던져졌고 1시간 뒤 답을 말해야만 했다. 시간이 없었다. 죄악. 그것도 살면서 가장 큰 죄악. 사람은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저지른다. 그 많은 것들 중 하나를 이번 질문의 답으로 말해야 한다. 다들 정신 차리세요. 다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에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내 말에 감정이 없어 보이는 여자가 말을 했다. 저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다들 자신이 저지른 죄 하나씩은 있는 거잖아요. 저지른 죄는 있죠. 하지만 그 중 하나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 지금 식사 중이니까 조용히 식사를 마무리하고 싶네요. 사람 고기는 처음이라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전 답을 이미 생각해놨어요. 씨발. 저 쩝쩝거리며 감정 없이 말하는 저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 당신은요? 나는 어리숙해 보이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저도 저 여자랑 같은 생각입니다. 먹는 데 집중하고 싶네요. 저도 사람 고기는 처음이라서. 물어본 내가 병신이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다들 마취 하나 없이 신체가 잘려나가 말을 할 힘조차 없어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였다. 정답이 뭘까? 내가 저지른 죄? 과연 뭐가 있을까? 그 순간 과거의 기억 하나가 내 머릿속을 스쳐갔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미스테리를 즐겨봤다. 그중 다크웹이라는 미스테리를 보고 컴퓨터를 공부해 실제로 그 웹사이트에 접속했던 적이 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처음 들어간 다크웹 사이트에서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점점 두려워진 나는 그것을 본 이후 다시는 다크웹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내가 기억하는 가장 큰 죄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끔찍한 범죄를 봤음에도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묵인했다는 것이 유일하게 생각나는 고해성사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살면서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던 기억은 없다. 시간이 지났고 정확하게 1시간이 지난 후 진행자가 말을 시작했다.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답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답을 말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저지른 죄는 없다 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오답을 말한 사람들은 모두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아니, 답을 하지 못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난 세상이 재미없어서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걸 찾기 위해서 평상시 고어물을 즐겨봐요. 그리고 실제 일어난 사건들 중에 내가 직접 지시를 내려서 실행된 사건도 있어요. 그게 내가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저도 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잔인한 영상들을 보다가 딱 한 번 직접 참여해서 잔인한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 죄가 제가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다들 미쳐 있었다. 전 호기심이 많아서 다크웹 사이트에 들어가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경만 했어요. 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그 범죄를 묵인한 죄가 있습니다. 자, 모두들 정답을 말하는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답자 역시 3명입니다. 이번 벌칙은 자신의 죄를 말하지 못한 죄로 혓바닥을 자르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에서 혓바닥을 잘리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손가락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은 왼손과 오른손 둘 중 하나의 손을 랜덤으로 전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말이 끝나자 듣기 싫은 그 전기톱 소리가 고요함을 가득 채웠다. 이미 정신을 잃은 사람들은 자신의 손가락 혹은 혓바닥이 잘려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벌칙이 끝나고 다시 또 소원의 시간이 찾아왔다. 정답을 맞힌 어리숙해 보이는 남자와 감정이 없어 보이는 여자는 벌칙을 받은 사람들의 잘린 신체를 자신에게 기념품으로 달라고 하는 정신나간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가벼운 식사와 음료를 소원으로 빌었다. 두 번째 벌칙과 소원이 끝났고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기다렸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만이 마지막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처음 말했듯이 공통의 답을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이 게임의 진행자는 누굴까? 그리고 게임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게임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누군지, 게임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참가자 8명 중 단 1명이 현재 이 게임을 진행 중인 진행자입니다. 제한시간 30분. 30분 뒤 정답을 맞히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벌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모두 3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말이 끝났고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우리 중 지금까지 이 게임을 진행한 사람이 있다.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벌칙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니다. 자신은 답을 알고 있으니 그럼 진행자는 멀쩡한 우리 3명 중 1명. 나는 아니니 저 2명 중
한 명. 나는 혼란스러웠다. 누가 진행자일까? 그리고 왜, 무슨 이유로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재미인가? 만약 저 둘 중 한 명이라면 재미로 이런 게임을 한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간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지만 시간이 없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남은 시간 30분. 우리 중 한 명은 이 끔찍한 게임의 진행자다. 우리는 시간 안의 진행자와 게임의 의도를 찾아야 한다.